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9수 맞은 김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년이 된 게 좀 실감이 안 나는 김주석입니다. 네, 2020년 원더키디를 맞아서 나이를 까먹은 차윤탁입니다. 네, 올해 9수시네요. 내가 계산해줄게. 몇 년생이죠? 우리 애가 아빠 나이 몇이야? 물어봤는데 계속 계산하기 싫어가지고. 아, 40이구나?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닌데. 40 넘었나? 네. 그 9수? 원래 좀 새해가 되면은 토정비결 같은 것도 한 번씩 봐주거든요. 좀 안 좋게 나왔나요? 그런 건 아직 안 받고 네. 제가 얼마 전에 유리 맞았던 거 기억나시죠? 아, 네, 맞아요. 저 그게 얼마 약간 전, 네. 9수 미리 보기인가 싶기도 하고. 정말 김나연 선생님이 얼마 전에 그 강남 모처에서 녹음을 마치고 나오시는 길에 뭐죠? 매장 유리문이 와장창 유리가 깨져가지고. 와장창 깨져서 유리 샤워를 하셨죠, 그죠? 네. 네. 네, 그게 중요한 거니까 빨리 넘어가죠. 네, 애군. 멀쩡히 왔잖아. 아니, 김나연 선생님 팬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김나연 선생님 근황. 네. 9수 맞았다. 네. 김지석 선생님 뭐 왜 실감이 안 나시죠? 아니, 2020년은 정말 옛날에 학교 다니고 이럴 때, 초등학교 때, 네. 국민학교 때, 네. 예. 엄청나게 다를 거라 생각하는 막 그런 시대였거든요. 예. 근데 다른 건 하나 있어요. 호주에 산불 난 거 보니까 정말, 네. 세상이 달라졌구나. 아, 계속 타는구나. 저도 그냥. 진짜 호주 친구가 안 그래도 장난 신년에 아니에요. 연락 오면서 자기는 이제 실감이 안 나는데 이제 그쪽은 너무 피해가 심각하더라 이러더라고요. 그 불에서 난 연기가 막 매연 이런 게 뉴질랜드 날아가가지고 네. 뉴질랜드 그 반지의 제왕 찍고 막 이랬던 그 고산에 있는 뉴질랜드까지. 빙하가 누렇게 다 바뀌어가지고 아주 뭐 엉망진창이에요. 아휴, 또 왜 이렇게 씁쓸한 얘기로 시작을 해야 아, 되지? 우리 그런 거 하는 팟캐스트잖아. 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청취자분들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탄소 감축부터 포함해가지고 네 미래가 있는 세상 있었으면 좋겠고 미래는 있어요. 네. 미래가 이제 어떤 모습일까가 이제 차이인 거지. 네 2020년을 맞이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네요. 1,000원님이 또 28회 들으시고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2019년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뭐 이런 댓글이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좀 다른 청취자분들도 약간 뭐 귀찮으실 수 있겠지만 한 번씩 뭐 오늘 좋은 일 한번 해보자 하시고 부빠살바 방송 와서 댓글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드림 오브 네이처님이 또 1,000캐시 후원해 주셨고요. 또 나이스 4%님이 또 후원해 줬습니다. 그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오브 네이처님이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17회 IPCC 편에 이어 오랜만에 나오신 박태현 선생님 목소리 반갑습니다. 오, 이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나온 저희 막상 방송에서는 까먹고 얘기 안 했는데 그죠? 네, 그런데 주말에 토고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제 알래스카 노움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뒤에 얘기는 조금 약간 그 스포여가지고 안 할 거지만 그 COP25와 이제 비전 2050 포럼 분위기랑 영화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답답했다. 그래서 영화 중간에 이제 뼈 때리는 대사가 나오는데 정치인들은 코앞에 닥쳐야 일을 한다. 좀 씁쓸하죠. 이게 코앞에 닥친다는 게 이미 코앞에 닥쳤는데. 네. 네. 근데 닥쳐도 일을 안 해요, 이분들. 네. 그러니까 지금 닥쳤는데 일 안 하는 사람이 그 호주 총리, 예, 스콧 모리슨, 요새 욕 많이 먹고 있는데, 좀 쫓겨나면 좋겠어요. 거기는 그 당에서 결정하면 바로 내보낼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예, 거기는 의회가 하기 때문에, 야, 너 너무 인기 없고 넌 좀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뭐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고 새로 뽑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약간 불쌍한 느낌 나, 계약직 느낌 나면서. 전혀 불쌍하지 않아. 정말 그래요? 네. 문제 많아요. 네. 그 메르켈 권력의 총리가 신년사에서 네. 기후변화 대응에 힘써야 된다고 굉장히 전면에 내세워서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지난 거지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클라이밋 스트라이크 그 학교 빠지고 이제 기후변화 대응 요구하는 청소년들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전쟁하는 것처럼 네. 중요한 일 하고 있다고 격려도 하고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좀 뭐 이제 코앞에 닥쳤다는 거는 정치인들도 이제는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군요. 이제 좀 정치인들도 좀 신경 많이 바꿔야 돼요. 우리 또 올해 4월에 총선 있잖아요. 그쵸. 또 총선할 때 또 각 지역의 국회의원 뽑으실 때 좀 잘 보세요. 이 탄소 배출 낮추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좀 센스가 있는 분인지 아닌지 한번 또 이제 붓바살바 듣는 분이라면 그런 거 한번 또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이런 또 댓글 남겨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드림 오브 네이처님이 그린피스와 붓바살바가 기후위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힘든 레이스를 먼저 시작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에도 힘내서 달려주시길 바라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른 청취자분들도 듣다가 뭐 좀 심심하다 싶으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네. 또 댓글을 갖고 또 재밌게 말씀드릴게요. 뭐. 이거 궁금한 걸 네.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대답을 좀 드릴게요. 개인 고민도 남겨주세요. 뭐 저게 뭐 하시면 저 개인 고민도 제가 뭐 지금 나이도 기억 안 나니까 한번 제가 아는 것서 얘기를 이게 드릴게요. 잘 안 되는 식당이 네. 메뉴가 문제인가 하고서 메뉴가 뭐 이제 메뉴를 메뉴를 많이 늘리는 거죠. 돈가스집에서 김치찌개 네. 추가하고 뭐 스파게티 추가하고 이러다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팟캐스트- 개인 고민 좀 팟캐스트계 김밥 나라로 한번 네, 제가 한번 네, 네. 윤탁쌤한테 김밥 천국 네. 별도로 신청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석 쌤께서도 한번 이제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아, 네. 캣데디 책사 공갈량님께서 네. 인도네시아의 스모이와 스파크로 예상되는 신수도부지 인도네시아 환경동물단체들이 산림 파괴를 걱정한다고 하는데 행정부 녹색수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역사와 도로가 깔리면 순차 진행되는 개발 사업인 상업지구 주거지구 들어서야 할 텐데 녹색수도 솔직히 댕댕이 소리 같습니다. 아,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저 돌봐주시던 가족분이 계신데 네. 이사 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며칠 있었는데 이게 딱 뒷마당에 나갔는데 사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여기 미국은 친환경 막 동물과 막 사람이 공존하는 막 이랬는데 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새로 짓는 거였거든요. 어. 그러니까 숲을 밀어서 아. 나무 좀 남기고 건물을 지은 건데 잘 모르고 생각하면 이제 이게 동물도 찾아오고 그게 아니라 걔네들이 원주민인 거죠. 이제 그러네요. 요 갑자기 내가 갈 데가 좀 애매한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근데 인도네시아는 그 해수면 상승도 좀 있지만 지하수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자카르타가 가라앉고 있거든요. 아, 그 뭐지 싱킹? 아, 지방 네, 때문에요? 갑자기 막 그 큰 구멍 생기는 거. 그거.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지방이 내려가요. 아, 진짜요? 네, 지하수를 너무 뽑았어가지고 그래서 옮겨야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옮기려고 하면은 뭐 여기에서 지금 뭐 공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신나거든요. 그래서 갈 텐데 근데 여기는 이제 가라앉고 있어가지고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도 80년대 유명했잖아. 이제 뭐 도시 개발 전에 이제 권력 갖고 계신 분들이 땅 잔뜩 사놓고 이제 개발되면은 뭐 신나게 이제 부자 되고. 아마 인도네시아 이 관련 기사도 보니까 좀 그런 비리 기사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이 하면 네. 뭐 그저 보니까 이 영화 생각났는데 이제 뭐 OCN 이런 데서 계속 주구장창 틀어주는 영화 중 하나죠. 이병헌 씨가 이제 약간 조이팔처럼 나와가지고 그 영화 마스터라고 보면은 그 필리핀에서도 이렇게 막 그 녹색 도시 짓자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탕 하려고 했었던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뭐 녹색 도시라는 거는 있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렇죠. 뭐 워낙 많이 이제 녹지가 저기 됐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얘기되고 있잖아요. 뭐 부동산 값 오를 때마다 뭐 그린벨트 풀고 뭐 어쩌고저쩌고 네.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석쌤께서 댓글 하나 또 네. 예. 그 I love AIM 예. 네. R이 빠진 건가? 레인? 예. COP25 소리 들려줘서 감사해요. 예. 자본주의 국가답네요. 탄소 시장 거래라. 기후변화를 멈추려면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는 정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런 면이 있는데 뭐 아침에 제가 하나 본 약간 희망적인 소식은 네. 이제 밀레니얼들이 돈을 이제 조금 벌었어요, 이제. 그래서 투자를 이제 하려고 이제 보고 있는데 한 90% 정도는 도대체 이렇게 하면은 뭐 환경적으로 어떠냐. 그걸 먼저 보고 뭐야 도움이 안 되네 그러면 나 안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투자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예, 저 안타까운 건 돈이 이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그래도 그런 성향 투자자들이 이제 새로운 그 투자자로 지금 이제 부상해서 아예 처음부터 이제 야 이거 환경 도움 안 되면 안 할 거야라고 한다고 하는 게 있어서 한번 예, 자본주의로 완전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밀레니얼 세대 뭐 굉장히 저랑 가까운 세대이기 때문에 밀레니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이제 올해 저 나이를 따져보니까 밀레니얼 세대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오늘 방송 좀 씁쓸해요. 이렇게 다들 오늘 좀 방송 처음에 하는데 다들 좀 이렇게 새해인데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근데 없었어. 저도 어제 그냥 집에만 있었는데 네. 다운사이징을 또 봤어요. 영화 얘기가 계속 나와서. 네. 근데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뭔가 이러다가 내가 사는 동안에 약간 기후 위기발
무언가가 크게 터지지 그거는 않을까. 뭐 당연히 와요. 당연히 오고 메르켈 총리가 신년사에서 네. 자기는 피해를 안 보지만 네. 미래 세대가 이런 얘기 했는데 아니죠. 제가 독어를 알면 네. 그거 아니다. 당신도 나인. 피해 본다. 나인? 저기 그 다음부터 좀. 구호 아닌 그건 자. 역시 아무튼. 차윤탁과 쿠덴타 선생님이신. 아, 네. 저희 회사에서 제가 독일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저랑 독일에서 같이 공부했던 애들이 보면 기겁할 거예요. 네가? 그래서 아무튼 네, 아주 기초적인 거. 네. 그 나연님 한번 댓글 한번. 네. 네, 숲속 푸른 달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이벤트에 당첨된 줄 몰랐네요. 이미 책은 봤으니 다른 분께 즐거운 마음으로 양도한 것으로 알게요. 천천히 듣다 보니 늦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아, 이미 그 책을 보셨었나 봐요. 아, 양도하신다고 네. 정말 좀 아이고, 기부천사 숲속 푸른 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늦게라도 저희 방송을 계속 이렇게 들어주셔서 네, 너무 진짜 감사하죠. 감사하네요. 네. 그리고 뭐라 들어도 매력 있는 방송이죠, 그죠?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제 숲속 푸른 달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또 오늘 아침에 슬픈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네. 생각이 났어요. 구글플렉스님 오늘 오전에 책이 2차 반송돼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우체국 직원분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2번 댁을 방문을 했는데 네. 만나뵙지 못해서 다시 네. 반송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냥 던져놓고 오시라고 해요. 아, 그 이게 등기 발송이라 그 수취인이 부재하면 등기를 하지 마. 우체국 구분과 이렇게 인연이 안타깝네요. 아, 네. 약간, 네. 정말, 그랬구나. 다음에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저희 이제 붓바살바가 지금 이제 이 성장 추세라면 한번 또 공개방송. 감소 추세. 네. 성장 추세 아니고. 부도 줄고 있잖아. 사람들 좀 긍정적인 사람으로 패널을 오래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공개방송 같은 거 하면 그때 오셔서 받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구글플러스님. 네. 안타깝습니다. 저희 오늘 지금 2020년에 이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또 그런 기술 하나 또 갖고 오기로 했잖아요. 다 준비 잘 해오셨죠? 그쵸. 네. 그러면 저희 저는 준비가 좀 덜 됐는데 한테 그냥 해야죠. 뭐 네. 못하겠어요. 네. 프로 방송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네.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2020년 요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 같다. 네. 붓바살바 신년 특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2022) 한일 월드컵이 엊그제 같은데 2020년에 와서 우울한 방송. 예, 붓바살바 2020 세상을 바꿀 기술. 진짜 2002 월드컵이 엊그제였지 않아요? 엊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조금 18년 전 같진 않지 않아? 그쵸. 그 그러면 정도. 좀 씁쓸하다. 네. 아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이었기 때문에. 그때 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뭐 수업 중단하고 같이 막 축구 아니요, 보고 아니요. 안 그랬어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진짜 뭐 학교 그렇네 좀. 나 군대에 있었어. 그랬구나. 네, 그 2020 세상을 바꾼 기술. 자, 하나씩 준비를 하는데요. 네. 네, 뭐 제 거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네. 대본에 글이 써 있으니까. 네. 저는 이제 또 새해 맞으면 그런 결심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좀 올해는 좀 저축 많이 해야지. 올해는 좀 소비 줄여야지. 이런 생각 좀 안 하세요? 하죠. 올해는 빚 좀 덜 늘려야지.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저는 빚을 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경제 전망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요즘 그런 마켓이 뜬다면서요. 중고 물품을 많이 거래하는 그런 마켓들 많이 네, 성장했잖아요. 맞아요. 그 기업들이. 채소 이름인데 땡땡 마켓 그거 네. 되게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거 말고 또뭐 중고 뭐라고도 있고. 네, 그쵸. 뭐 그런 앱이랑 이제 그게 좀 이미 스타트업이죠. 큰 회사가 네. 지금 돼가고 있는데. 뭐 동네 기반으로 이렇게 중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맞아요. 해서 되게 많이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한번 쓱 닦으면 그게 새 거예요, 그죠?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윤탁 쌤이랑 중고 거래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항상 신상 이런 문화가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마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올해는 뭐 또 이제 뭐 아마 좀 방송 같은 데 나올 거예요. 뭐 신용카드 막 플라스틱으로 된 거 가위로 자르고 막 이런 퍼포먼스 좀 나올 것 같은데 요즘 트렌드랑 맞는 이런 기술을 제가 발견해 갖고 와가지고 좀 우리 이 청취자분들이랑 또 산업에다가 좀 산업계에 소개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스웨덴의 스타트업입니다. 두코노미. 네. 이코노미의 이자를 빼고 두를 넣었어요. 뭐
뭐 행동하는 경제학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것 같아요. 예. 그중 마스터카드랑 같이 이제 뭐 제휴해갖고 일을 하는 데인데 아주 좀 그렇게 기술이 막 혁신적이진 않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뭐냐면 카드를 쓰면은 요즘 다 분석이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카드 특히 안드로이드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그런 앱 많이 깔았을 거예요. 아마 신용카드 한도 같은 거 자동으로 이제 막 계산해주고 그런 앱이 있거든요. 안드로이드는 좀 지금 안드로이드 폰 뭐 선전하시는 거예요? 아, 예. 네, 작년에 좀 안드로이드 얼마 전까지도 아이폰이었는데. 아이폰이었는데 아무튼 뭐 이 회사의 기술이 아주 심플합니다. 그 카드를 결제할 때마다 네. 이 탄소 배출을 계산해줘요. 아. 그래가지고 저 이 홈페이지가 뭐 깜짝 놀랐어요. 그 홈페이지에 딱 첫 줄에 나오는 게 Everyday Climate Action. 무슨 뭐 그린피스 홈페이지인 줄.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이제 소비는 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패스트푸드 먹었어. 거기에 맞게 이제 대략 그 탄소 배출량 계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화이트 카드랑 블랙 카드가 있는데 네. 어떤 게 좀 더 고급진 카드인가요? 화이트랑 블랙. 보고 있는데 네. 아니 대략 신용카드 업계에서. 블랙. 그렇죠. 화이트. 블랙이지. 아, 블랙인가? 블랙. 또 유명 연예인들이 블랙 카드 뭐 갖고 있다 뭐 이런 거 뭐 가끔 나오잖아. 그래서 나 핸드폰 할부 때문에 억지로 받은 롯데카드 까만색인데. 거기 써있어. 또 슈퍼 할부 카드 해가지고 좀 창피해. 네. 그래서 블랙이 더 고급인데 그러면은 이제 화이트 카드는 뭐냐? 그 화이트 카드는 그냥 이제 탄소 배출 계산만 되고 블랙 카드는 기가 막힌 게 내 카드를 막 긁잖아요. 네. 근데 탄소 배출이 어느 정도 됐으면 더 안 긁혀요, 카드가. 이 진짜. 급하게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그치. 택시 택시가 진짜 안 되는 결제하려고 거야? 그러는데 뭐야? 탄소 배출 그 양이 이미 찼다. 이제 김재석 선생님 올해 이번 달 탄소 배출 이미 리밋 탔기 때문에 결제 안 된다. 요 기술이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그래도 아직 스타트업이어가지고 아직 앱 출시는 안 됐어요. 작년에 생긴 회사고 지금 마스터카드랑 이제 그 손잡고 하고 있고. 근데 홈페이지가 네. 진짜 그린피스 홈페이지 같아요. 뭐 그렇죠. 네. 좀 베낀 것 같아요. 뭐 아님 말고. 아까 제가 초반에 네네. 얘기한 그 밀레니얼들은 이제 이런 거 관계에서 잘 안 하면은 안 쓰겠다는 주의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반영된 걸 수 있죠. 역발상이잖아요. 카드가 한도를 이제 더 늘리려고 이제 난린데 사람들이 네. 오히려 한도를 이렇게 환경 생각해가지고 이제 낮춰주는 그런 네. 카드. 제가 봤을 때 이 카드가 도입이 되면 우리 회사 사람들은 이걸로 많이 바꿀 것 같아요. 저는 그죠? 한번 써보고 싶어요. 네.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카드가 어떻게 유래가 됐냐? 이제 올란드 제도라고 이제 올란드 뭐 A랜드가 스펠링인데 뭐 이게 또 스웨덴 이쪽에는 막 뭐 알파벳 위에 동그라미를 치고 막 그런다. 그런데 거 읽으려고 하지 마. 진짜 그 러시아 말처럼 막 근데 올란드 제도라고 이제 스웨덴이나 핀란드 사이에 있는 약간 그런 섬 같은 데인데 네. 여기 이제 이름으로 올란드 은행이라는 데서 이제 발티케가 이제 뭐 부영양화, 폐수 오염 같은 게 이제 좀 심각했나 봐요. 이게 약간 이게 보면은 두 나라 사이에 껴있잖아요. 이게 네네. 그러면은 이제 누구가 관리할지 애매하거든. 그럼 막 신나게 이제 더럽게 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올란드 제도에서 올란드 지표라는 거를 이제 KPMG, 이제 세계적인 회계 범인이죠. 그 다음에 톰슨 로이터 이런 데랑 개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쉽게 우리 계산할 수 있게 뭐 택시 타면 탄소 배출 얼마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물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지만 그걸 좀 이제 쉽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지표를 개발해가지고 이런 발틱 카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이 카드를 쓰면 쓸수록 이 탄소 배출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이 바다를 오염시키는지 그런 카드를 한번 만들었는데 이 카드를 쓰니까 올란드 은행이 좀 좋은 일을 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은행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대요. 그리고 뭐 기부금도 한 약간 8억 정도 생겨가지고 그거에 네. 약간 이제 자극을 받아서 이런 카드를 만들었나 봐요. 우리도 카드 만들자.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거 하자 우리. 아, 이거 되게 녹음 재밌다. 중단하고 우리 카드 그러니까. 만드는구나 회의합시다. 그 재질도 약간 그 바이오 재질로 만들었대요. 물론 이게 바이오 플라스틱인지 모르겠어요. 뭐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이오 플라스틱이 또 이게 그 바이오랑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이랑 섞은 거라면서요. 그 바이오 플라스틱이 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쓰면은 다 분해돼서 또 미세 플라스틱화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덜 나쁘게 해보려고 한 건데 효과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 그 두코노미에서 만든 이 탄소 배출을 어느 정도 하면 이 결제가 더 이상 안 되는 이 카드 기술로 COP25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그 방송 때 정말 많이 반성하라고 했던 거기에서도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한번 하고
이런 걸 해야 돼. 그러니까 막 너무 새로운 기술 말고 기존에 있는 기술 약간 이렇게 한 거. 그래서 사실 간단하게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약간 걱정되는 건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탔어. 근데 네. 이제 전기 택시일 수도 있고 그쵸. 아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딸기를 먹었어. 유럽 같은 경우는 딸기 막 아프리카에서 가져오고 네. 막 그래요. 네. 네. 근데 이게 또 로컬에서 남들이 열심히 만든 딸기가 있는데 더 비쌀 수 있잖아요, 그거는. 네. 근데 이제 뭐 이게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다르거든, 이게.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그쵸. 얼마큼 잘 했는지가 조금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G, 거의 이제 망해가는 G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하면은 그 포인트를 모아서 환경적으로 뭘 하네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뭐 나중에 흐지부지 됐거든요. 그래서 잘 되면 좋겠는데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아까처럼 근데 좀 급할 때 써야 되는데 삑삑 너 탄소 배출 이제 끝났어 뭐 이러면은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 건지 좀 궁금해지네요. 앞으로 어떻게 그런데 될지. 이게 제가 정말 이 기술을 소개한 이유가 우리나라 그 카드 회사나 아니 우리나라 또 이제 뭐 토스, 카카오페이 이런 앞서 나가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한 게 지금 토스 카카오페이 지금 홍보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이게 않고. 가고 싶은 직장을 지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안드로이드, 전혀. 구글 이렇게 예, 예. 지금 아니, 새해 희망이 지금 묻어나는 지금 왜냐면 제가 멘트들이 우리의 그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네. 기가 막히게 이 카드 회사가 학원비는 비용이 크잖아, 사교육비가. 네. 그러니까 학원비는 무슨 뭐 포인트 주는데 포함을 안 시키게 얘네들이 기가 막히게 분류를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까 신기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택시 회사가 생긴다면서요? 네. 그 전기 택시 아, 회사 이미 우리나라에 네. 생겼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전기 택시 회사 이름을 그냥 딱 공식 넣으면 된다. if 뭐 이 회사 이름이면은 뭐 탄소 배출 어떻게 한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다 가능하고 저는 이거를 소개를 한 게 참 이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기술을 소개한 이유가 그 스웨덴 애들이 네. 1인당 CO2 방출량은 되게 높나 봐요. 뭐 미국, 독일, 뭐 스웨덴, 영국, 프랑스 자기들 홈페이지는 이렇게 1인당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좀 많은 나라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민간에서 이런 기술 아이디어를 내서 스타트업하고 마스터카드에도 소개가 되고 COP25에도 초청이 되고 얼마나 참 이게 우리나라에 충분히 기술이 있는데 한번 이 지표도 개발이 된 거잖아요. 네. 지표 좀 로열티 주고 쓰면 되잖아. 이거 들으시는 이제 신한카드, 뭐 우리은행 카드, 뭐 관계자, 뭐 현대카드 여러분들 이거 하시면은 제가 이 카드를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면접 보실 때 잘 파이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올해 그 토정 비결에 그 직장운은 좀 그렇게 뭐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보셨구나. 네, 한번 다음에 한번 공유할까요? 한번 우리 또 김밥 천국처럼 다양하게 각각의 직장운은 붙어 있어라 아니라. 저 네. 링크 좀 공유해 주세요. 네, 또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 이런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게 재미없다라고 또 따끔하게 일침 주셨기 때문에 이만 이제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네. 김나연 선생님 뭐 2020년을 바꿀 새로운 기술 뭘 갖고 오셨나요? 아, 네. 저는 바꿀 기술이라기보다는 네. 더 커질 어... 기술을 가지고 왔는데, 네. 이제 저희가 한번 그때 채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대체육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식물성 고기, 뭐 가짜 고기 이렇게 많이 부르죠. 이런 대체육 산업이 올해에는 더욱 더 부상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축산업이 기후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옛날 데이터인데 혹시 조금 더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있다면 듣고 알려주세요. 네. 그 UN 식량농업기구가 2006년에 내놓은 보고서, 이제 축산업의 긴 그림자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축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약 18%로 자동차, 비행기 이런 전 세계 교통수단보다 훨씬 높은 수치래요. 이제 교통수단들이 이제 13.5%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통수단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 고기 먹는 게 훨씬 더. 네. 네, 이게 이제 비행기 타는 사람 사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전 비행- 세계에 따지면. 비행기에서 기내식으로 저기 소고기 달라고 하면 진짜 최악이죠. 최악이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고기는 사실 뭐 많은 사람이 먹기 때문에 그쵸. 예, 훨씬 더 임팩트가 크죠. 그리고 비행기 타는 인구가 전 세계에 뭐 몇 프로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아마 지금 이게 더 높아졌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인류의 육식 소비량이 정말 저희가 제일 많이 썼던 작년에 어마어마라는 단어를 붙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이게 OEC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인당 연평균 육류 소비량이 34.7kg이라고 해요. 이게 되게 작은 돼지 한 마리?
아니면 작은 돼지 반마리였나? 그 정도의 무게라고 하는데 지역별로는 당연히 편차가 있어요.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먹잖아요. 왜 이렇게 그래서 많이 먹어요? 얘는? 고기에 1인당 진짜 많죠. 무슨 완전히 고기에 저기 한 사람들이네. 건강도 안 좋잖아요, 건강도. 네, 95.3kg을 네. 소비하고 이제 한국 같은 아시아나 태평양 지역은 27kg을 소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1인당 평균보다 연평균이. 우리나라보다 한 3, 4배 더 먹는 거네. 네, 미국은. 3배 정도 더, 3배 엄청나죠. 이상. 아이고야. 근데 이 지표가 더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게 OECD가 예측을 한 게 중국의 돼지고기 소비가 2027년까지, 그러니까 2017년 대비 10년 안에 45% 증가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한 거죠. 와. 어쨌든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는다 이거죠. 네, 그죠? 엄청 많이 먹는다. 그래서 가짜 고기라는 거는 그 고기 가짜로 만든 거. 네, 그쵸. 대체육. 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세계적으로 되게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환경보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동물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게 물론 맥이 다 있지만 각자 다양한 이유로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식품업계에 따르면 국내 채식 인구가 지난 10년 동안 약 10배 정도 증가했다. 그리고 완전 채식을 하는 비건 인구가 약 5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식을 많이 해왔잖아요. 또 나물을 그쵸, 많이 나물. 즐겨 먹고 없어서 못 먹었죠. 하물며 고사리까지 먹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놀라잖아요. 고사리를 어떻게 먹냐. 고사리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 채식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이제 할머니도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나요?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쓴다. 그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그때 고기 많이 먹긴 하지만 네. 근데 이제 가짜 고기라는 게 이게 나와봤자 이게 옛날에 우리 콩고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약간 다르잖아요. 비슷해요. 아 진짜요? 네. 요즘 좀 많이 비슷해졌나요? 비슷한데 네. 그 콩고기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네. 그 제가 떠오르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식감이나 뭔가 향이나 이런 게 일반적인 고기랑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근데 그런 것보다 요새는 진짜 맛, 뭐 향, 식감,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다 실제 고기와 거의 흡사한 정도의 대체육이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뭐 고기 조직처럼 막 만드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고기처럼? 네, 진짜 오. 고기처럼. 막 육즙도 거의 나오는 게 재현이 되고 있고. 오. 근데 이제 이 대체육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이냐. 시장조사 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이 네. 대체육 시장이 2013년에 137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조 9,680억 원 정도였대요. 네. 근데 이게 5년 만에 2018년에는 186억 9천만 달러, 약 21조 7,402억 원까지 성장을 했다고 해요. 엄청 그러니까 커지네. 네, 거의 5년 안에 36.1% 시장 규모가 커진 건데 네. 이게 또 2030년, 10년 남았죠, 이제? 이때는 100조 원대를 돌파할 거라고 와.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체육 산업의 선두주자라고 하면 저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미국 스타트업이에요. 비욘드 미트. 너희가 채식을 안 했냐? 네. 여기서 좀 했나? 네, 거기서 그 말을 에피소드. 했던 네. 기억이 나는데 이 비욘드 미트가 지난해 5월 나스닥 상장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약 3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조 5천억 원을 기록한 바가 있어요. 여기가 대체육 시장에 뭐 테슬라로 불리는 그런 데죠. 네, 맞아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그리고 테니스 스타 세리나 윌리엄스, 이런 분들이 비욘드 미트에 투자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좀 빨리 보신 거죠? 좀 이제 그리고 약간 이제 빌 게이츠 이 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네. 이런 그 사회를 바꾸는 이런 환경에 많이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콩고기 얘기해 주셨는데 네.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는 콩, 뭐 버섯, 호박 이런 데서 추출한 단백질로 이제 100% 식물성 고기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게 사실 지난해 들어왔는데 어. 동원 F&B에서 네. 비욘드 미트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 네. 3월에 비욘드 버거를 이제 내놨는데 동원해서 네. 또 우리 또 참치로 이제 그린피스와 이제 네. 인연이 있죠. 이제. 인연이 있죠. 뭐 이제 대체육 시장에는 또 뛰어드셨네요. 네. 이거 뭐 참. 근데 이 버거가 어떤 네. 평가를 받느냐. 이제 일반 쇠고기 패티보다 지방 함량은 낮은데 단백질이랑 철분 함량은 굉장히 높고 건강이 좋네요. 네,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고기 맛이랑 거의 없어. 육즙까지 나오고. 네, 육즙도 나오고. 네. 근데 이제 비욘드 미트 후발주자도 속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임파서블 푸드, 멤피스 푸드 이런 신생 기업 그리고 켈로그, 유니레버, 네슬레, 코나그레, 타이즌푸즈, 호멜푸즈, 크로거 기존 대형 기업 전부 다 이제 대체육 뛰어들고 산업에 있다. 뛰어들고 있는데 이 중에 임파서블 푸드가 업계 2위래요.
약 7억 5천만 달러, 8,673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했고 이미 이미. 네, 그리고 현재 채식주의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켈로그인데 여기에 모닝스타팜이래요. 좋은 근데- 것만 드려요. 그 켈로그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가 사실은 좋은 거 인코그니토 별로 안 드리잖아. 맨날 그랬는데. 설탕 막 어, 옥수수 그거, 네. 그런 거잖아. 그리고 또 이게 그걸 사 먹으면은 또 갑자기 뭐, 3,000%로 빠지고 있는데 어. 인코그니토라는 진짜 같은 가짜 고기 식품을 출시했다. 음. 이런 기사가 있었고 또 또- 다들 이렇게 약간 테슬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테슬라도 이제 전기차 시장 딱 네. 들어가니까 이제 다른 기존 내연기관 업체들이 다 따라가잖아요. 여기도 비슷하네. 그쵸. 그죠? 네. 코나그레 같은 경우도 이제 자사 브랜드인 가드인에다가 버거, 핫도그, 소시지 같은 데 사용할 수 있는 대체육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타이슨 푸드 같은 경우에는 레이즈드 앤드 루티스, 호멜푸즈는 해피리틀 프렌츠, 크로거는 심플트루스 이런 채식주의 지향 브랜드를 잇따라 출시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 우리나라 또 이런 데 빠질 수 없잖아요. 아, 네. 우리나라는 뭐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또 농식품부도 우리 스님들을 대상으로 또 콩고기를 만들었고 이제 또 채식 라면을 개발하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아, 또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는 거 없습니까? 농식품부가 그래서 이런 시장 움직임에 좀 발빠르게 반응을 했는데 네. 지난해 12월 식품산업 활력 재고 대책을 내놓고 네. 대체 단백질 기술 개발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업들이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대체육 출시를 하고 있는데 롯데푸드의 엔네이처 제로미트 그리고 스타트업인데 지구인 컴퍼니의 언리미트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러면은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렇게 세금 감면해 준다고 막 이렇게 맛없는 거 이런 거 내지 말고 진짜 불고기, 칼비 이런 거 진짜 또 대체육으로 나오면은 기가 막히게 또 팔릴 수 있거든요. 또 K푸드 이런 거 해가지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콩고기도 사람들이 뭐 식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싫어하는데 네. 전 그것도 좀 제육볶음처럼 요리해서 먹으면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렇지. 제육볶음 같은 거 있잖아. 그 대학 되게 양념 맛이잖아요, 사실. 대학 생활을 8할은 제육볶음이거든요. 제육볶음, 오징어볶음, 된장찌개 이게 또 비율 3명이면은 그러고 된장찌개 4명이면 김치찌개까지 해가지고 그쵸. 그거면 이제 뭐 행복했네. 그걸 대체육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네, 저는 그래서 네. 이 대체육들이 더 좀 궁금해요. 얼마나 실제랑 비슷할지? 이거 우리 이제 유튜브 해가지고 네. 이렇게 비욘드 밑에 사다가 막 시식하는 제육볶음 거. 만들고 ASMR 제육 괜찮네. 그 비욘드 미트 최근 뭐 저기 이직 인터뷰 보신 거 아니죠? 아 그건 아니고 방금 아니면 비욘드 제가, 밑에 예. 주가를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네. 예, 상장해가지고 $66 상장해가지고 네. 한 3개월 만에 네. 234로 4배 상승을 했다가 내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져가지고 지금 $75. 아, 근데 그럼 지금 이게-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이게 들어가야 되나요? 어떤 것 때문이냐면 이 주가가 떨어진 게 이런 네. 후발주자들이 다 뛰어들면서 이 시장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를 대변해주는. 그런데 한 주에 10만 원이네. 이게 좀 은근 싸진 않네. 뭐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참고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원래 상장할 때 $15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410. 근데 제일 많이 오른 게 작년 10년에 넷플릭스가 한 8,800% 올랐대요. 네. 그 누가 올렸는데 보고서 입맛을 다시게 되는. 근데 또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또 이렇게 한탕주의 빠지신 분들은 좀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렇게 아까 방금 김지석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대체육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대체육이라는 게 네. 제가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이제 좀 패스트푸드 이런 데서도 다 메뉴 중에 그 하나씩 이제 넣어서 생겨나는 추세니까 네, 그죠? 비건인들이 좀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네. 되는 추세니까 더 많이 퍼질 것 같아요. 이거 재밌겠다. 이거 두코노미 카드로 딱 그 패스트푸드 결제했는데 나는 결제되는 거야. 대체육을 카드를 해서. 근데 내 친구는 이제 기존 신용 카드로 이게 더블 치즈버거 이런 거 딱 하면 결제 딱 안 되고. 그러면은 억지로 대체육 사 먹고. 두코노미 카드로 그걸 해야 결제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억지로 사 먹어봤는데 오 맛있어 은근히. 아. 그래가지고 이제 빠지고 이런 세상 2020년에 한번. 그렇죠. 네.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그러면. 네. 네. 그래서 저희 가장 기대되는 소식이죠. 김지석 선생님이 또 어떤 소식 가져왔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근데 윤탁쌤 네네. 소식이랑 약간 비슷해요. 아 그래요? 다 결이 맞닿아 있어. 아 진짜요? 기술 얘기니까. 네. 예. 그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구나. 예. 작년에 뭐 테슬라 통해 가지고 이제 1 밀리언 마일 배터리. 그러니까 100만 마일을 가는 배터리를 우리가 만들 거다.
관련 기술이 이미 개발이 거의 끝났다. 네. 100만 마일? 한 번 충전하면 100만 마일? 아니, 그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기술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분들은 예, 그런 거 있으면 한 번 충전해서 한 10년 쓰는 저 핸드폰도 가능한데. 예, 그쵸. 예. 그러니까 충방전을 계속 해도 그게 충분히 그 배터리가 그 성능이 유지가 돼가지고 네. 예, 100만 마일이면 뭐냐면은 160만 킬로미터거든요. 예. 그래서 택시가 보통 한 우리나라에서 한 50만 킬로 정도가 수명이에요. 제가 택시- 그래서 아까 네. 저희 전기 택시 얘기를 해가지고 좀 네.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5, 6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그러니까 50만에서 60만 이게 160만 킬로미터면 이건 정말- 렌터카 업계에서도 약간 조금 반길만한 소식 아니야? 이게 제가 실제로 네. 전기 택시 그 브랜드 대표분을 네. 만났었는데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증이 국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20만 20만 정도까지인데 이제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몇십만을 뛰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제 10만 정도를 더 보증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배터리 문제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너무 진짜 가십 같아서 얘기 안 했는데 저희 그 코너에서 2020 원더키드에서 소개하는 마이클 블룸버그 네. 얘 둘째 딸이 그 미국에 엄청 큰 렌터카 회사 있어요. 헤르츠라고. 거기 CEO랑 결혼 또 거기 시집 보냈더라고. 근데 이 무슨 택시든 업계든 이게 뭐 이렇게 많이 가면은 그러면 또 주판 튕기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하죠. 전기차로 하는 게 훨씬 더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테슬라 그 CEO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전기차를 안 사는 건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바보 같은 짓이 될 거다. 조금만 더 지나면. 예. 근데 이미 사실은 테슬라 예전에 나온 모델도 핀란드인가 어디서 한 40만, 50만 킬로 탔는데 멀쩡한 차가 있었어요. 그 테슬라가 사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렇게 잘 만들었었나? 하면서 이렇게 떼가지고. 근데 그게 저번 방송에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네. 테슬라는 그러니까 배터리는 열 많이 받으면 안 좋아지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추우면. 배터리 용량이 작을수록 네. 충전 방전을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을 키우고 배터리가 열받지 않게 그 냉각을 잘 시켜주면 지금도 배터리가 오래 가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테슬라가 이제 그 순행식 액체를 통과시켜가지고 냉각시키는 거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터리 같은 경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순행식은 안 쓰고 이렇게 공냉식 그러니까 그 공기로 네. 이렇게 통과시켜가지고 식히는 거를 쓰고 있어서 네. 수명에서 약간 불리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오닉 전기차 같은 경우는 순행식 아니고 공냉식. 공냉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배터리가 커졌기 때문에 그 뭐 니로나 코나 이런 거 400km 가는 애들은 사실 한 배터리 1000사이클이 보통 쓰면은 이제 수명 끝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뭔 소리냐면 성능이 20% 떨어져가지고 400km 가던 게 320km 간다는 거예요. 1000번 정도 충전하면. 충방전하면은 네. 예. 400km 가는 거 1000번 충방전하면 벌써 40만 킬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증이 아까 뭐 20만 킬로라고 해서 전기 택시 회사 하시는 분이 걱정하시는데 한 30만 40만 킬로까지는 문제 없어요. 예, 문제 없을 거고. 예, 물론 보증은 거기서 끝나지만 네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차도 어떻게 보증돼 있냐면 20만 킬로까지는 보증해주고 성능 한 80% 정도 이상 유지하는 걸로 그 다음에 평생 보증이 또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남한테 안 팔면 예, 처음 산 주인한테는 50% 이상 무조건 보증, 평생 보증. 그러니까 제가 200km 가는 차 있는데 100km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타도 예, 뭐 그렇게 돼 있어서 일단은 제가 이제 이 배터리 신기술을 소개할 때 좀 걱정되는 게 그럼 지금 배터리는 쓰레기인가? 그렇지 않다. 지금 배터리도 기존 차보다 사실은 이 엔진도 보증이 한번 8만 킬로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택시 50만 킬로 타는 것도 계속 고쳐가지고 타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집, 저기, 뭐야. 핸드폰? 우리 집 핸드폰 좀 배터리 괜찮지. 우리 집 그 청소기 배터리는 왜 이 모양이냐. 자,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비유 잘 쓰는데, 자,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되게 그 관리를 잘 받는 연예 기획사의 뭐 스타예요. 이렇게 되게 관리를 잘해줘요. 체력 관리, 스케줄 관리, 뭐 심기 관리 막 해준다면. 심기 관리. 예, 핸드폰이나 청소기 배터리는 뭐냐면,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아니요, 길거리에서 미세먼지 마시면서 버스킹하는 아, 그 미래를 꿈꾸는 예, 그런 관리 못 받는 정말 적절치 못한 비유 같지만. 예, 네. 오늘 나가면 안 되는데 막 내보내 네, 막 네. 이 정도로 세게 부르면 안 되는데 네, 앰프가 없어가지고 막 소리 질러야 돼.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핸드폰은 너무 작고 뜨거워지잖아요. 저기 통화 오래 하면 네. 그냥 뜨거워지면 뜨거워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거의 한마디로. 그거 시키려고 막 팬을 돌리고 이런 거 안 한다고요, 그냥. 네. 예, 거기다 또 우리 예쁘게 보인다고 케이스 켜놓고 뜨거워지고 막 하루 종일 막 뭐 게임하고 뭐 했다가 막 꺼주지도 않고 맨날 켜져 있고 그쵸. 너무 불쌍해 핸드폰. 그래서 그런 네, 거고 네. 자동차는 뭐 이따시만한 큰 애다가 나 비싼 거 알죠? 그러면 아 알았어 네. 조심할게. 아, 그리고- 이 밴도 달아주고 네. 야 여기 뭐 이렇게 시원한 것도 마셔 막 이렇게 통과시켜주고. 자동차 배터리는 저기 성공해서 직접 그냥 소속사를 차린 거네, 연예인. 네, 다 붙여 나 나오는 거죠. 일 많이 못해요. 여기까지만 하고. 네, 뭐 그리고 이렇게. 아유 많이 할 거 없어. 아침에 잠깐 한 시간만 하고 푹 쉬었다가 저녁 때 한 시간만 해. 근데 저 다시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배터리 성능을 뭐 80% 이상으로 유지한다 이런 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배터리 성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사실 대충 타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딱히 뭔가 그런 보증해 비법이 주잖아.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충 타도 이 정도 성능 유지되는데 네. 이거를 2000 사이클, 3000 사이클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조심할 게 완전 충전하지 않는다. 한 90%. 왜 사람도 모든 걸 뭐 불태워서 이러면은 맛이 가잖아요, 그 다음에. 예. 저도 책 쓰다가 그 머리가 다 하얘져가지고 아, 진짜요? 저 그때 확 갔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 진짜. 기후불황이요? 그렇죠. 2014년에 책 그렇게 썼는데 쓰셨던 책인데, 2020년 다시 재발간되기를. 네. 아니, 재발견은, 근데 제가 거기 책에도, 그때도 호주가 산불이 되게 심해가지고 썼었어요. 그게 나온 지금 거죠. 다시 출간하면은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적인 거나 데이터로서는 제 책의 가치가 엄청난데, 사실 우리나라는 토종비율 같은 거나 보고 있고 되게 미신스러운 나라라서. 토종 비결 하시는 분들은 그 사실 통계 저 기반이라고. 토종 비결 네. 보면 네. 이제 통계 가서 데이터 고해성사 가져오라고 봐야 해봐. 돼요. 구글 그 엑셀로 그냥 가져오라고 해봐. 지석쌤의 기운이 저기 무리의 기운이어가지고. 토종비율이 맞았으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 나는 보셨어. 예전에 안 본 봤다고 나도. 척했는데. 자,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네. 100% 충전하지 않는다 하고, 그냥 100% 방전되지 않게 한다. 그리고 더운 곳을 되도록 피하는 게 좋고, 너무 추운 곳도 피하는 게 좋은데, 근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나오냐. 아, 그러면 지금 차는 막 쓰면 이제 확 맛 가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쓸 수 있는 차가 이미 나와 있는데, 네. 더 오래 쓰고 싶으면, 네. 그런 것 좀 조심하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요번에 그 테슬라가 또 이제 오래 쓸 수 있는 배터리를 자동차용 네. 배터리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이건 한번 소식. 진짜 네. 혁신이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전문적인 얘기 안 하면 좀 네.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아까 토종 비결 때 좀 없어 보였어요. 네. 토종비율 얘기 한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2020년에 지금 토종비율 얘기하고 있고. 네. 자, 나도 궁금하긴 해, 근데. 근데 이게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 쪽에 이제 그 영어로 캐토드, 애노드, 뭐 음극, 양극, 요게 이제 맛이 가면은 이제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을 만드는 게 굉장히 그 미세한 입자를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든대요. 근데 요번에 신기술약을 개발한 건 뭐냐면 입자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네. 덩치를 키워서 붙여놓으니까 이게 충방전할 때 이게 미세하게 깨지는데 덜 깨지더라. 균열을 덜 네. 가게. 사실 그렇게 엄청난 기술 같아 보이지 않았는데 요즘이야 이제 좀 배터리에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뭐 많이 혁신되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알린 매체들이 또 어떤 얘기를 좀 하냐면은, 지금 배터리는 1000 사이클 쓰면 맛 간다. 근데 이건 4000 사이클 써도, 90% 정도는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은근히 저는 이제 딱 보면은 기존 배터리를 굉장히 좀 형편없는 기술처럼 보이게 만드는 또 이제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굉장히 더 좋은 게 남아 이제 올해 발표를 한다고 했었어요. 테슬라가 정식으로. 지금까지는 논문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도 나오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 음극재, 양극재가 더 안 깨지더라. 이렇게 네. 했던 거고. 근데 올해는 이제 그걸 적용한 배터리 뭐 생산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발표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전기차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태양광 풍력이 늘어나면은 네. 전기를 저장했다가 다시 내보내고 이런 게 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태양광 풍력은 충분히 싸져서
그냥 열심히 깔면 돼요. 예, 그리고 약간 가짜뉴스만 좀 이제 퇴치하면 되고, 왜냐면 우리나라 가짜뉴스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 되게 심하거든요, 이게. 네. 근데 이제 그게 된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전기 저장하는 게 중요해지는데, 그 부분에서 올해 아마 혁신정에 나올 발표가 되면, 좀 더 희망적인 2020년이 이제 펼쳐지게 된다는 거. 지속쌤 대리점에서 알려주지 않는 전기차 구매 모든 것 2편도 집필하셔야겠네요. 약간 업데이트를 좀 해야죠. 네. 왜냐면 머리 그게- 또 하얘지시면 어떡해요. 네. 제가 이제 지난해 거를 좀 정리를 하려고 다시 리디북스를 들어가서 좀 봤더니 네. 꾸준히 계속 구매가 아, 있고 원래 잘 쓴 거. 저- 명전은 원래 댓글이 그래요. 물론 17개인데 댓글이 정말 네. 다 좋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댓글도 한번 나중에 뜯어보게. 아, 근데 여기서 이제 막하는 한 가지. 네. 올해부터 원래는 1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오르기로 했었어요. 충전비가. 네, 네. 맞아요. 근데 한전에서 갑자기 올리면 좀 그렇다고 일단 6개월 유예를 시키고 아. 그 다음에 올리는 것도 2022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올리겠다 했으니까 네, 전기차를 사서 보는 혜택은 올해도 유지된다. 아, 그렇구나. 뭐, 올리더라도 혜택이 있는 거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네. 탄소 배출을 낮출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아니 근데 네, 또- 이래도 네. 좋고 저래도 좋고. 네. 그치, 둘다 이런들 좋은 거예요. 어떠하리, 네. 저런들 어떠하리. 아니 그거는 그게 아니잖아. 토정 비결이 싫으면 타로 카드가 어떠하리. 그래서 철퇴 맞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설태까지 맞아요. 나오는 오, 네. 신년 첫 네, 방송.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네, 그 중학교 2학년 때. 때까지 그쵸, 한국에서 그쵸. 공부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살생부 이런 거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네, 저 2020년을 바꾸는 새로운 기술을 한번 들어봤고요. 네,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되게 이렇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존 기술을 갖다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 기술을 저희 댓글로 와서 달아주시면 제가 그 기술을 갖고 독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전하는 말씀 듣고 또 저희가 자랑하는 또 코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붓바살바가 자랑하는 주간적 2차 코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 들고 오셨나요, 김지수 선생님? 네, 일단 저는 뭐 전체적인 얘기도 하지만 생활에 맞닿아 있는 얘기도 좀 하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직장 동료가 전기차 코나를 구입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 아, 네. 진짜. 법률 담당.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분. 그 저는 아무튼 제 주변부터 일단 사실 그린피스 다니시는 분들은 전기차를 모시는 게 더 맞잖아요, 약간. 그래서 열심히 회사에서 좀 지원해 주면. 원래는 차가 월급 주잖아, 월급.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테슬라 모델 3와 코나사에서 갈등하시다가 이제 저도 요즘 이제 이쪽을 하다 보면 더 알게 됐는데 연말에는 재고차가 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저희 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예약하면 한 5, 6개월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분은 주문하고서 4일 만에 출고하셨어요. 좀 애청자분들 중에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린피스에서 당연히 이제 후원금으로 이제 직원 전기차 바꾼다고 막 저기 뭐 도와주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꽝이에요, 꽝. 예. 그래서 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사시면서도 이제 전기차 혜택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시기거든요, 네. 지금. 네. 그래가지고 좀 실망하고 그 계셔가지고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들었던 네. 것 같아요. 내년부터 충전비도 좀 올라가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핫팁을 하나 알려드렸죠. 너무 실망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대리점에 충전기가 있는데 네. 공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니까 표정이 좀 밝아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저도 공유 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제 모델 3를 내년 중순에 출고가 된다고 아, 네. 확정을 받았어요. 예. 정말 현금을 짝짝 긁어 모으셨겠네요. 아니요, 이거 저 리스를 해가지고 정말 이제 카푸 이제 밥 사고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양장피 네. 못 먹습니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근데 이것도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게 그 지자체가 끝까지 그 지역 사람들한테 그 전기차 보조금을 주려고 노력하다가 네. 막판에 몰리면 서울시 외에 사는 사람들도 뭐 리스 회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확정이 됐고 또 테슬라 모델 3 얘긴데, 그러니까 네. 전기차 회사가 좀 잘 나간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을 하는 회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솔루션을 다 하는 회사죠. 태양광 좀 설명드리면 이제 집에 설치하는 태양광 이런 솔루션도 판매한다는 거죠, 테슬라가? 집에도 하고 네. 뭐 그 월마트 같은 데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불이 좀 나가지고 이제 좀 싸우다가 합의를 했고요. 네네. 아, 전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태양광 풍력이 늘어나면 배터리가 많이 필요한데 이제 그 배터리 설치도 하고요. 대형 배터리. 그래서 아무튼 예, 주가가 많이 오르고 뭐 또 뭐 업데이트도 막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예, 훈훈한 분위기가 테슬라 펌웨어 업데이트. 예, 그 굉장히 지금 뭐 화제입니다. 유튜브 같은 데 많이 올라오니까 한번 보시고. 네. 되게 또 이제 반가운 소식은 현대차가 드디어 네. 이제야 고속도로 휴게소에 초고속 충전기를 설치하기로. 초고속 충전기면은 뭐 얼마나 충전을 하는데 어느 정도 걸릴까요? 예, 지금 우리가 급속 충전소라고 하는 거가 50kW가 최고 속도거든요. 네. 근데 이건 350kW. 예, 7배 정도 7배. 빠른 거죠. 이론적으로는.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는 안 돼요. 왜냐하면 350kW로 계속 전기를 빡빡 집어넣으면 네. 배터리 수명이 빡빡 달아요. 줄거든요. 예, 네. 그래서 초반에 조금 하다가 이제 속도를 줄이는데 그래도 한 두세 배는 빨라지니까 지금 한 30분 충전할 거를 뭐 한 10분 정도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나온 차들은 이 충전 속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최고 100kW 정도 받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나올 차들은 더 빨리 충전하고 휙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진짜 정말 그 휴게소 들러가지고 그 휴게소 음식 안 사 먹고 진짜 그냥 충전만 하고 그냥 화장실만 갔다 와도 되겠네요. 딱 되겠네요. 예. 그런 식으로 좀 바뀔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밥 먹을 사람은 좀 느린 급속에다 하고 음. 빨리 가야 되는 사람은 이제 빠른 급속에다 하고 네. 대신에 그럼 요금이 좀 더 셀 거예요. 예, 아무튼 차 한 8만 대 팔더니 이제 한다고 나섰습니다. 이거 네. 미리 좀 하지. 예. 그래도 뭐 다른 자동차 회사 우리나라에 많은데 현대차 이렇게 먼저 한다고 하면 박수 쳐줄 만한 일인 것 같네요. 그럼요. 그쵸. 그거는 네, 뭐 좀 늦었지만 그래도 뭐 좋은 네. 조치고요. 예. 그러면 이제 뭐 부산까지 현대 전기차 타고 뭐 진짜 정말 그 내연기관 차랑 거의 비슷하게 가겠네요. 근데 원래도 부산까지는 뭐 한 번에 가긴 했잖아요. 예, 사실 네. 지금 있는 차 중에서 코나 이런 거는 한 방에 가고요. 네. 제 차처럼 약간 3년 전에 나온 아이오닉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가보니까 두세 번 충전해야 돼요. 좀 오래 걸립니다, 진짜. 부산까지 가는 건 조금 힘들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스웨덴에서 내연기관차 퇴출에 대한 정식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스웨덴. 예, 네. 올해 초에 선언을 했어요. 네. 이제 2030년 이후에는 안 팔겠다고. 그러고선 지금은 이제 정식으로 그럼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밀 수 있나 그거를 이제 리포트를 쓰라고 용역을 맡겼고 2021년 2월 1일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자 이러이러하니 우린 이제 실제로 2030년부터는 안 파는 걸로 하겠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2030년부터 아예 그냥 뭐 휘발유차, 뭐 디젤차 뭐 이런 거 안 판다는 거예요? 네, 아예 안 파는 걸로. 이게 스웨덴이 인구가 1,000만이고요. 네. 그레타 툰베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하지만 네. 사비라는 이제는 이제 없어진 브랜드죠. 우리나라에서 사부라고 하죠, 사부. 사부. 네. 예. 이 공장이 있었던 곳이고 그다음에 볼보도 스웨덴 거거든요. 사부, 볼보. 사부가 외제차 브랜드 중 하나였는데 이제 마케팅을 좀 많이 했어요. 그 네. 사부가 또 그 전투기 엔진인가 뭐 만들었나? 맞아요. 이제 뭐 맞아요. 스웨덴 북유럽에 또 유명한 전투기 브랜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뭐 되게 좋은 차라고 하고 뭐 예전에 유명 연예인이 자기 잘 나갈 때 이거 탔었다라고 하고 좀 약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브랜드가 됐죠. 없었어요. GM인가 어디 인수된 다음에 포드가 인수한 다음에 네, 좀 있다가 없애버렸어요. 맞아요. 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브랜드가 있는 나라에서 퇴출시키는 걸로 지금 정식으로 이제 그 리뷰가 들어갔다라는 거. 그래서 네. 내년 붓바살바 그러면 한 88회 정도 되겠네요. 네.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참고로 재생에너지 전기 면에서는 스웨덴은 이미 한 54%가 재생에너지예요. 절반이 넘어가네요. 그 생산한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예, 전기 에너지에는 네. 쓰는 거는 54%여가지고 전기차를 충전하면 진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효과도 좋고, 예, 그리고 춥잖아. 근데 추운데 이렇게 전기차 말이야 배터리 금방 달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건 이제 오해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예, 노르웨이에서 스웨덴 잘 같은 팔린다니까요. 나라. 예, 네, 그래서 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깜빡했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에 충고한 건데 네. PSA라고 네. 뿌조, 시트로엥 뭐 이런 그 엄청 큰 자동차에서 예, 한 400만 대 정도 파는 데인데 네. 그다음에 그 피아트 크라이슬러라고 한 220만 대 파는 데가 네. 네. 합병을 했어요. 네. 일주일 전쯤에. 네.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따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이제 합쳐가지고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 그 기술에 대응하자고 예, 합쳤는데 좀 걱정되는 거는 둘 다 못하는 회사인데 합쳐서 잘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렇게 따로 놀던 몇십 년 동안 따로 있던 회사들이 합쳐서 대응해야 될 정도로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 그 전기차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현대차가 충전소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네. 네, 소식 준비해주신 김재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람 잘 날 없는 지구재난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바람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 막 그 대기 정체 미세먼지 쌓이고 맞아. 있죠. 네, 막 크리스마스도 막 우리 뭐 그레이 크리스마스다 뭐 이런 조크가 저희 사이에서 녹았었죠. 그렇죠. 예, 좀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는 이 현상 속에서 또 지구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일단은 러시아 얘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러시아가 지금 겨울인데 되게 따뜻한 겨울을 지내고 있대요. 그래서 러시아의 12월 평년 기온이 영하 6도 정도인데 지난 2주간 평균 기온이 섭씨 4도를 종종 넘었고 네. 이제 다음 주에도 7도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아, 영상 기온 러시아의 12월 평균 기온이 네, 그래서 평균 기온보다 이게 10도가량 높은 셈이다. 그러니까 영하여야 되는데 지금 영상이라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춥다가 따뜻해지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여러 네. 가지 문제가 있죠. 이게 평균 기온이 4도 안팎을 이제 오가다 보니까 네. 당연히 눈이 내리지 않죠. 네. 그러니까 스키장이 이제 운영에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뭐 환경에 좋지도 않은 스키장. 네. 뭐 물론 그렇긴 하지만 네. 이제 어느 정도 오늘따라 왜 그러지? 생업이나 이런 거에 타격을 입는다는 면에서 이제 뭐 러시아 가서 뭐 스키 타고 이런 거는 뭐 없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게 뭐 스키장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 네. 러시아만은 네, 아니라면서요. 러시아뿐만은 아니죠. 네. 뭐 스위스도 그렇고 뭐 네. 네, 그 프랑스도 그렇고. 뭐 긴급 회의하고 난리 났다며 스키장 주인들이. 지석쌤이 얼마 전에 공유해주신 기사였는데 네. 유럽에서도 뭐 50여 개 네. 스키장이 모여가지고 긴급 회의를 했다는 기사가 있었죠. 이제 스키장 다 문 닫게 생겼으니까 눈이 안 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이제 꽃봉오리들이 봄인 줄 알고 이제 움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모스크바 주립대 식물원에서는 이미 봄꽃들이 개화 준비를 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식물원은 약간 좀 온실이라서 따뜻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밖에 있는 그런 꽃들이? 네, 온실 안에서 키우는 꽃이 아니라 밖에서? 실제 기온 때문에. 이제 밥을 안 먹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꽃이 네. 피다가 이제 다시 얼어버릴 거 아니에요, 보나마나. 그쵸. 네. 다시 이제 내려가게 그러면은 되면. 꽃도 문제지만은 꽃에서 있는 그런 벌이나 나비들은 딱 깨어났는데 먹을 게 없는 거죠. 그쵸. 식당 다 문 막 닫고. 꽃이 이제 막 열리다 말아버리니까. 네. 그러네. 그리고 사실 꽃이 이제 열리는 이유는 그게 씨앗을 이제 맞아요. 발화하려고 이러는 건데, 네. 좀 문제가 심각하네요. 네, 그쵸. 그래서 벌과 나비가 이제 죽으면 이제 그걸 먹는 또 이제 뭐 새들도 새도. 굶주리는 거고 전체적인 먹이사슬의 영향이 그쵸. 있겠죠.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제 AP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연말 기자회견, 맨날 연말 기자회견을 되게 장시간으로 갔는데 네, 여기서 왕이니까. 이런 말을 했대요. 네. 러시아의 지구온난화 속도는 지구상의 다른 곳보다 2.5%가 더 빠르다. 네. 기후변화는 영구 동토층에서 지어지는 건물들에 특히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구 동토층 얘기는 우리가 몇 번 했었잖아요. 네. 지층 온도가 이제 연중 0도 이하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뭐 타이가 지대, 북부 그리고 그 위 툰드라 지대 뭐 많이 배우셨죠? 뭐 쉽게 말하면은 계속 얼어 있는 땅인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지면 이제 해안 지대가 침수될 수 있고 네. 도로, 주택 이런 기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들이 다 무너질 수 있고 영구동토층 위에 지은 집들이 집안이 약간 안 좋아지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동토층에 갇혀있던 메탄가스가 분출이 되면 기후변화가 또 가속화되고 계속해서 안 좋은 점점 더 악순환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푸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굉장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다르게 그쵸. 의외인데.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네. 이 기후변화가 대형 화재, 홍수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또 초래할 수 있고 러시아가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2015년 UN 파리기후협약을 준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다고 하네요. 자기들이 준수를 하고 있다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준수하고 있다. 자기들이? 이거 좀
오묘하네요. 이게 왜 이 시점에서 우리 푸짜르가 자기들 파리기후 협약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조금 네, 여기 또 러시아가 천연가스 엄청 열심히 팔잖아. 뭐 아무튼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약간 과학을 좀 완전 쌩 무시하는 네. 정권이 들어선 상황이고요. 네. 네. 러시아는 이제 옛날에도 약간 교토 협약 원래 안 될 것 같았는데 미국이 빠지면서 네. 갑자기 러시아가 비준하는 바람에 네.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조금 애매한 그 포지셔닝이 좀 있는데 네. 뭐 요새 러시아 같은 경우 중국하고 유럽에다 가스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중국은 기후변화 신경을 좀 쓰고 있고 네. 유럽도 뭐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거와 좀 맞춰서 원래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냥 이 정도 얘기나 원래 하는 게 맞죠. 예, 그리고 거기도 정말 인프라 피해가 많아요. 동토층 따라서 철도나 도로 같은 것도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수송관도 마찬가지라고 네, 가스 수송관도 막 어긋나 버리고 네. 그래서 자기들도 피해도 보고 있고 자기들의 물건 팔고 있는 사람들도 다 신경 쓰라고 하고 네. 어차피 보니까 우리는 그 줄이는 게 어렵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미국에가 안 좋은 거는 열심히 하겠다 그런 자세인가? 아니면은 진짜 그냥 정말 이거 순수하게 아니 뭐 받아들이는 조금 뭐 네. 제 추측을 좀 덧붙이자면 미국은 셰일가스 하잖아요. 네. 셰일가스 할 때 메탄 엄청 나와가지고 그렇죠. 사실 되게 안 좋아요. 음. 그냥 일반 가스가 나요 차라리. 근데 이제 러시아는 일반 가스거든요. 일반 천연가스. 네, 그냥 구멍 파서 여기 가스 있네 가져오는 거고. 이 정도 얘기는 푸틴 대통령이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반대되는 또 소식이 있어요. 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이제 욕을 엄청나게 먹었잖아요. 지금 호주는 뭐 산불 때문에 되게 대형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가족들이랑 하와이로 휴가를 갔었죠. 그래서 복귀를 했는데 네. 이제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뉴사우스웨일스주 소방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사과를 했어요. 뭐라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난 다른 선택을 했을 하와이 것이다. 휴가를 안 갔을 것? 네. 정말 진짜. 근데 이제 내가 자식들이랑 했던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간 거니까 좀 이해를 뭐 해줄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와, 나 이거 좀 너무 실망스러워. 이런 게 아직 먹히는 나라구나. 약간. 뻔뻔해요. 엄청나게 와. 뻔뻔해요.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만 총리로서 다른 책무도 있기 때문에 이 비판을 받아들이겠다. 네.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있는 게 힘을 얻는다. 뭐 이런 얘기를 헛소리.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 때 총리나 대통령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있어야죠. 건데 맞는데 그걸 깨달았다. 네. 힘들 때 내가 있어야지 국민들에 도움된다는 깨달았다. 근데 여기서 더 화가 나는 얘기를 했는데 산불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안에서도 되게 논쟁이 격하기 때문에. 근데 산불에는 많은 다른 요인이 있다. 개별화재와 기후변화를 직접 연관짓는 것은 무리다라고 또다시 한번 이 대형 산불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부인을 했죠. 무리데스. 이게 그렇겠구나. 과학자들하고 소방 관계자들은 다 이게 연관성이 있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네. 음. 그리고 언론에서도 다 비판을 많이 해요. 시드니 모닝 헤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총리가 긴급 사태 중에 휴가를 간 건 사과를 했지만 정부가 기후변화를 제어하기 위해 충분히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거부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지금 호주에서 그 자원봉사 소방대원들 몇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거 보면은 되게 가슴 아픈 게 정말 어린 딸 아들 있는 사람들이 네. 이렇게 죽었거든요. 불 끈다고. 예,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총리는 휴가 가가지고 하와이에서 또 너무 약간 이제 좀 그런 게 자식들이 하와이 가고 싶어서 뗐었다고 하와이 간 거 약속했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또 하나는 그러면 이게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돼? 야, 너 그때 막 산불 났을 때 너 저기 뭐 하와이 철딱서니 갔지? 없이 하와이 가고 싶다고 그랬다며? 너 평생 따라하는 거. 그러니까 애들한테까지도 생각이 없는. 근데 또 하나 더 하자면은 네. 비행기 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후 변화를 어디까지 무시하고 할 수 있나를 보여준 건데 지금 사실 자원봉사 소방대원들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냐면 이게 산불 시즌이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네. 계속 타니까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데 너무 그러니까 호주 시민들이 아니 이거 자원봉사 개념이지만 이거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총리는 아니고 그 뭐 부총리인가가 아니 자원봉사로 나온 사람한테 돈 주면은 그건 자원봉사 아니니까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지금 상당히 빡도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스콧 요 총리도 그렇고 그 트럼프도 그렇고 보면은 이게 탄소 쓰는 게 다 빚이잖아요. 우리 나중에 네. 갚아야 되는 이게 다 갚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인류가 갚지도 못하니까 마지막 그 비찬치를 하는 것 같아.
그냥. 아, 맞아요. 그 사람들이 느낌이죠. 예. 아유, 서로 탄소 줄이고 막 하고 그거 싫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런 사람 계속 뽑아서 그냥 쓸 때까지 쓰고 아, 어떻게 나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 하나 조금 추가하자면 베니스가 다시 또 물에 잠겼습니다. 네. 이게 보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 베니스 원래 물에 잠기는 곳인데 저번에 방송 얘기했지만 네.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뭐 한 번 잠기는 건데 뭐 네. 또 기후변화 또 갖다 붙이기는 또 잠겼어요. 또 그래서 그 이유는 예전보다 비가 많이 온대요. 그쪽은 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빗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못 빠져나가고 해가지고 해수면 상승하고 맞물려가지고 또 잠겼다. 정말 저 바람 잘 날 없는 소식 없죠. 한번. 이제 네. 앞으로는 없어요. 바람 잘 날 이제. 지난 방송 때 김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 기후 변화랑 지구 온난화에서 숨을 수 있는 곳은 없다. 네. 네. 네, 없습니다. 너무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고 빨리 이제 얼음답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쵸. 그죠? 그렇죠. 네. 그게 네. 핵심이죠. 네. 네. 오늘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소식 준비해 주신 김난 선생님. 김난 선생님도 KO하고 지구도 KO할 수 있는 날 오기를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은 둘 다 케어 못해. 풋바살바의 마지막 코너 2020 원더키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을 잡을 원더한 그 분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분이 되게 중요하죠.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정책에 관련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실 분이라 트럼프가 재선될 수도 있고요, 그죠? 네, 블룸버그 아이고. 몇 살이죠, 이분이? 블룸버가 70이 넘었죠. 아, 원더키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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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 올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갑시다. 예, 미안합니다. 예. 근데 마이클 블룸버그 이제 전 뉴욕 시장이면서 블룸버그 통신의 회장이죠. 네. 이분에 대한 정말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 가십으로 점철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2탄입니다. 그럼 마이클 블룸버그가 왜 정말 이 부자가 왜 기후 변화에 이렇게 꽂혔나? 그걸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블룸버그가 뭘로 유명하냐면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리기로 유명한 남자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마케팅인 게 네. 그 블룸버그 그 단말기에서 파는 게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에 맞게끔 투자를 하라고 이제 유도를 하고 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우리 단말기를 비싼 돈 주고 사라. 그 장사를 하는데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버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손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블룸버그 당신도 데이터 기반하고 결정을 내리지 않는데 못하러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여러분의 단말기를 사야 되냐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2016년 대선 때는 이제 측근들이 이제 데이터를 뽑아본 거예요. 마이클 블룸버그에 대해서. 대선에서 마이클 블룸버그가 나가면 이길 수 있나 없나. 근데 이제 마이클 블룸버그 보고 야, 못 이기겠다. 그래서 2016년 대선을 포기를 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포기를 했는데 근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소스가 어디예요? 이거? 소스 언론 검색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마이클 블룸버그 2016년 대선 포기. 왜냐?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근데 요번에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데이터를 열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요번에는 어쨌든 출마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를 기반하는 남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가짜라고 얘기하는 그 기후변화에다가 왜 그런 많은 금액을 기부할까? 가짜면은 몇 천억씩 누가 미쳤다고 돈을 쓰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가 근본적인 답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2007년 3월 11일자에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사 뜹니다. In a world of climate change, New Yorkers ask how safe their homes are. 기후 변화의 세상에서 뉴요커들이 묻는다. 자기 집이 얼마나 안전한지 이런 제목의 기사 나오는데 네. 이때 블룸버그가 뉴욕 시장을 하고 있을 때죠. 마이클 블룸버그가. 그래서 이때 좀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엘고의 불편한 진실 영화가 1년 전에 개봉이 됐고 그 다음에 IPCC가 파리에서 열린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이 기사를 보고 제가 놀란 게 아니 뉴욕타임즈는 이미 10년 전에 이 기후변화 지금 우리가 팟캐스트 하고 있는 얘기 똑같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는 이미 좀 빨리 얘기를 하니까 뉴요커들은 좀 빨리 대비가 된 거예요. 그럼 뉴욕에서 왜 이게 중요하냐? 그리고 세계적인 언론사 뉴욕타임즈가 왜 이 얘기를 했냐? 몇 조 달러의 자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천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몇천조 원의 자산이 있는 도시가 뉴욕이잖아요. 그러니까 뉴욕의 부동산도 비싸고, 도널드 트럼프가 부동산으로 재미 본데도 뉴욕 아닌가요? 여러분들 가끔 뉴스 보시죠. 맨하튼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 최고가 경신, 이러면서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뉴욕이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곳이잖아요. 바닷가를 끼고 있잖아요.
그럼 이 뉴욕시가 해수면 상승이랑 태풍에 많이 이제 노출이 돼 있을까요? 아닐까요? 취약하죠. 네, 원래 안 돼 취약하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까지는 태풍이 안 왔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이 기사에 맨하튼 부동산 관계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지대. 저희는 옛날에 우리 가수라고 업타운이라고 있었어요. 다시 뭐 만나죠. 뭐 그 노래 부른 거 아닌가? 노래 하여튼 그렇게 불렀는데 가수를 했었어요? 근데 업타운이 있고 다운타운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정말 위에 있는 게 업타운이고 밑에 있는 게 다운타운인 거예요. 맞아요? 맨하튼 부동산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저지대, 그러니까 다운타운에 사는 이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많이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저기 기후 위기 오면은 이게 정말 취약한데 이거 좀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뭐 그런 거를 실제 많이 한다고 부동산 관계자의 컴플레인이 이미 들어가 있고, 이때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에 대한 행보가 조금 보이는데 네. 2006년 가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엘고의 영화 불편한 진실이 개봉된 다음에 더 오피스 오브 롱텀 플래닝 앤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부서를 이제 뉴욕시에 만듭니다. 그래서 향후 25년간의 뉴욕시의 그 주거 문제, 그 다음에 교통의 인프라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 문제를 그 100여 개 단체를 초대해서 얘기를 들어가면서 플래닝하는 부서를 신설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느낀 게 엘고의 불편한 진실이 정말 그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데, 이때 이미 얼스테이트라는 보험사의 사례를 소개해 주는데 뉴욕을 포함해서 그 한 8개의 저지대에 위치해 있는 카운티가 있대요. 그거를 이 보험사가 그 부동산 재계약할 때 보증을 안 해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저지대는 이제 뭐 재난이나 이런 데 취약해지니까 기후이기 네. 때문에.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힌트를 얻은 게 왜 마이클 블룸버그가 이 기후위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자, 집도 없고 재산도 별로 없다. 그러면 기후위기에 와봤자, 재난 와봤자 별로 잃는 재산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집도 없는데. 목숨을 잃죠. 근데 목숨을 잃지만, 그죠? 그런데 조 이상의 자산이 있는 사람이면 이 기후변화에 어마어마하게 그 금액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보험회사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담당자가 이런 코멘트를 뉴욕타임스에 해요. 부자들이 돈을 더 많이 잃는다. 여러분 이럴 때 생각나는 팟캐스트 뭐죠? 부자 아빠 살아남는 거. 진짜요. 그 부자들이 기후위기에 훨씬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뉴욕시를 담당한 뉴욕시장이면서 정말 세계 15대 부자인 블룸버그는 당연히 기후위기가 오면은 내 재산 엄청 까먹겠구나. 이 뉴욕시에 있는 그 부동산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야, 이거 뭐 기후위기 와가지고 그 바닷물 더 들어오고 하면 내 그 훌륭한 해안가 집이나 이런 거 완전히 적이 되는데 뉴욕시에서 뭐 하는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그 컬럼비아 대학의 센터 포 클라이밋 시스템 리서치에 있는 연구원이 인터뷰를 하는데 2030년까지 뉴욕 해수면이 13cm 오르고 좀 더 이제 예측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중에서 30cm가 더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엔지니어가 얘기하는 게 그 뉴욕시가 그 해일이나 이런 거에 좀 취약하대요. 그래가지고 물이 센 방향으로 들어왔다가 모래를 머금고 싹 빠져나가면 그 위에 있는 그 건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질 수 있죠. 무너질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뉴욕시에 있는 건물주들은 또 우리가 아는 건물주들랑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뉴욕시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된 거예요. 이미 2006년, 7년에. 그러면은 이 해수면을 막는 그 방파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어야 되는지 여기 엔지니어가 코멘트를 했는데, 네. 저 이거 보면서 트럼프 장벽이 얼마나 웃긴 건지 지금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 트럼프 장벽이 그럼 약간 뭐 높게만 지어놓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해수면 상승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이 방파제는 높이도 높이지만 이 폭이 있잖아요. 폭.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은 다음에 이 폭이 4차선 도로 수준의 폭으로 지어야지 효과가 있대요. 엄청 두꺼운 벽을 이 해수면이 뉴욕은 800km인가가 이게 있다거든요. 네. 그런 거를 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또 놀라웠던 게 네덜란드 저번에 얘기해드렸잖아요. 네덜란드는 네. 국토의 한 뭐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그 해수면보다 낮은 데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네덜란드에는 정말 그 방파제가 엄청나게 높게 쌓인 마을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마을에 가면은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파도 부딪히는 소리랑 약간 소금기 나는 냄새 나지만 바다가 안 보인대요. 마을에서 벽 때문에, 방파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해수면이 상승되면은 뭐 아시겠지만 이게 뭐 얼음이 녹아서 그만큼의 물이 더 생겨서 문제가 아니라 온도가 올라가면 이 바닷물의 부피가 커지잖아요. 팽창하죠. 네. 그래가지고 대비를 못 하는 건데 그 블룸버그 뉴욕 시장에 있을 때 뉴욕에 재난이 계속 옵니다. 재난이 언제 오기 시작하냐면 2010년에 2월에 눈폭탄이 이제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대설이 와가지고 그때 뭐 난리가 나요. 뭐 그래서 시청 폐쇄하고 공무원들 재택근무하고 이제 학생들은 뭐 좋았겠죠. 눈 많이 오니까 눈 오니까 좋고 학교 안 가니까 좋고. 그래가지고 이때도 미국에서 공화당의 주장이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다. 그래서 유명 상원의원이 거짓말이라는 얘기 계속하면서 이때도 논란이 있어요. 이 폭설이 기후변화 때문에 내린 것이냐 아니냐. 이제 마이클 블룸버그가 그 세계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배출하는 대도시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C40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해요. 회장이 돼요. 그때 이제 또 마이클 블룸버그가 이 선거 전에 또 돈을 엄청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이클 블룸버그가 미국 사람들한테 갖고 있는 비호감은 선거 때 돈을 써서 돈으로 이겼다라는 그런 거 느낌 있잖아요. 근데 마이클 블룸버그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돈을 썼지만 이때도 C40에서 회장이 되고 이 C40에 우리나라 시장도 되게 열심히 참여하신 분이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라고. 가가지고 이제 뭐 원전 하나 줄이기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블룸버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하고 그 정말 자산이 많이 묶여있는 뉴욕시, 월스트리트부터 해서 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말 돈을 많이 써야 된다. 자, 허리케인 샌디가 터집니다. 허리케인 샌디가 얼마나 피해가 심각했나요? 엄청났죠. 73조 원의 피해를 냈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미국의 73조 원.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을 태풍이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바닷물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더 센고 더 막 축축한 태풍이 이제 더 북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시에 이렇게까지 큰 피해는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박살났죠. 진짜 거기 이제 그 혹시 구글 같은 데다가 샌디 SANDY 한 칸 띄고 뭐 데미지 DAMAG 쳐보면 네. 사진이 이게 과연 할리우드 영화 재난 영화에서 나온 건지 현실인지 예, 구분하기가 어려운 진짜 참혹합니다. 참혹해. 예. 네, 그래가지고 그 뉴욕이 얼마나 모던해 보여요. 거기서만 박살났죠, 진짜. 38명의 목숨을 그냥 잃은 거예요. 그냥 태풍 하나 와가지고. 지하철역에 물이 다 차가지고 제 후배도 거기서 일하는데 엘리베이터 전기 끊기고 네. 식료품도 잘 배달 안 되고 그래서 사재기 좀 해놔도 뭐 금방 떨어지고 컴컴한 아파트에서 뭐 20몇 층인가 뭐 왔다 갔다 계단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엉망진창인 시간을 보냈죠. 한 2주 정도 뭐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후보에 나왔을 때고 그때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라고 네. 뭐 이분도 좀 가십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그분이 경쟁 붙었는데 미트 롬니 이 공화당 그때 당시 후보가 이런 그 문제가 아니라 뭐 기후변화 재난을 이런 담당하는 아예 그 연방 재난관리청을 폐지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와보는 거예요. 비웃었죠. 오바마가 기후변화 얘기하니까.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엄청 적극적으로 이제 그 샌디의 이 그 피해 복구를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블룸버그 그때 당시에는 공화당으로 뉴욕 시장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는 무소속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선이 치러지기 5일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 선언을 해요. 근데 그 지지 선언을 하게 된 그 계기가 이 허리케인 샌디에 정말 오바마 대통령이 잘 대응을 했다. 그리고 미트 롬니는 뭐 헛소리하고 있으니까 연방 정부 역할을 축소하겠다. 왜냐면 그 사실 또 공화당의 기조가 보스턴 티파티 이런 데가 이제 연방 정부 크기를 줄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정부 뭐 세금 적게 받고 이런 거니까 마이클 블룸버그가 이런 지지 선언을 한 게 좀 그래도 그 오바마의 그 재선을 굳히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 표현하고 있고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013년에 이제 있을 때 기후변화 담당 유엔 대사로 마이클 블룸버그를 이제 선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하기인데 이때 또 정말 이슈가 된 게 우리가 지난 방송 때 세계 1위부터 20위 후보까지 20위 부자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그린피스 정말 싫어하는 형제 코흐 형제 우리나라에서 코크 형제라고 이제 표현하더라고요. 여기가 그 우리가 말했던 그 정말 시티즌즈 유나이티드라는 미국의 정말 보수적인 시민단체 여기가 어떤 특정 소송을 이겨가지고 정치 후원금이 물밀듯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 판결이 내렸잖아요. 코크 형제가
거의 대선 이런 거에 자기들 주장을 관철시키게 투입하는 금액이 10억 달러. 10억 달러 정도를 그냥 막, 그 10억 달러면 거의 1조가 넘는 거죠. 그죠? 그거를 막 자기들한테 유리한 대선 후보들한테 좀 많이 쏟아부어요. 근데 코크 형제가 뭘로 돈 버느냐? 석유도 팔고 네. 그밖에 생필품 같은 거 많이 팔고 그렇죠. 네, 그래서 코크 형제가 그 미국의 비상장 기업으로 2등이래요. 비상장 기업이라는 게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회사가 상장하는 이유는 회사의 자산 가치를 키우는 것도 있지만 돈을 빌려갖고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기들 돈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비상장 기업이에요. 자기들 맘대로 운영할 수 돈을 있죠. 빌릴 필요가 없이 돈이 많다는 거고, 그냥 석유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일회용컵 뭐 이런 회사도 이제 그 자기들이 인수하고, 이거 석유죠. 그 나일론 만드는 회사도 이제 막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형제들의 주 정치 이념이 보수선 티파티, 세금 적게 걷고, 성장. 그때부터 약간 이제 마이클 블룸버그의 기부 영향을 따라서 헤지펀드 운영자, 뭐 예를 들어서 톰 스테이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환경 쪽, 이쪽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들한테 돈을 쏟아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이클 블룸버그가 약간 이런 기부 문화도 조금 바꾼 걸로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팀 쿡, 애플 CEO 있잖아요. 애플 CEO도 8,800억 정도 재산이 있는데 자기 죽기 전에 다 이 재산을 환원하고 싶은데 이 재산의 일부 부분을 기후변화 쪽에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마이클 블룸버그가 또 기후변화 관련 책도 내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파리 협약을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하겠다라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국제기구에다가 협박을 자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돈 안 내겠다. 왜냐하면 이제 국제기구는 전 세계에서 조금씩 분담하는 금액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좀 많이 내요. 아무래도 경제 규모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 내겠다. 그래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위해서 내야 되는 돈이 한 450만 달러 되는데, 뭐 당연히 이제 블룸버그가 내가 내겠다 그 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돈으로 그냥 이렇게 막 행동을 해버리니까 이런 데서 좀 많이 이렇게 조금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가 우리 그 봇바살바 애청자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이 데이터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기후변화는 진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정말 수천억 달러의 기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가짜라면 누가 이만큼 돈을 좀 후원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출마를 한 상황이다. 코크 형제 같은 경우는 자기들 사업 계속 석유 팔아먹고 뭐 사업하려고 네. 기후변화가 가짜라는 식으로 말을 퍼뜨리려고 돈을 엄청나게 썼고, 그렇죠. 이제 그 마이클 블룸버그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예. 네. 우리 활동, 그러니까 NGO나 이런 데서는 좀 거부감이 있잖아요. 돈으로 막 발라버리고 이런 사람들. 그렇죠. 예, 근데 상대방은 지금 코크 형제 같은 경우는 막 1조 들여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그 현혹시키고 그렇죠. 기후변화가 사실이 아니라는 사람들 당선시키려고 막 엄청나게 물량 공사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 돈 같은 거는 뭐 좀 그렇고요. 뭐 우리가 뭐 풀뿌리만 하려는 거는 조금 전략적으로 이기기 어렵게 만든 거거든요, 구도를. 그래서 네. 뭐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어서 돈을 막 써가지고, 그래서 기후변화 검색하면 이제 블룸버그가 떠요. 그쵸. 구글에서 샀으니까. 580원인가 써가지고 다 사버렸거든요. 연간 검색을 다 사버렸어요. 네. 예, 그게 참 돈지랄로 보일 수 있지만, 네. 저는 차라리 이런 사람 있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사실 거부감이 들 수는 있다라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오바마 재선 때인가 이때 코크 형제가 쓴 돈이 10억 달러인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금액이냐면 2등이 그때 톰 스테이어라고 아까 말한 헤지펀드 업계 거물인데, 그 사람이 2등으로 기부한 게 7,30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코크 형제가 이 그 화석연료 유지하기 위해서 2등보다 10배 이상 된 거를 그냥 정치인한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잖아요. 아무래도 캠페인이나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 코크 형제 반대에 있는 사람들도 막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근데 블룸버그는 그걸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럼 하지만 여전히 이런 선거에서 돈을 투입하는 모습은 미국 뭐, 대중들과 좀 괴리가 돼 있으니까. 그거는 뭐. 예. 네. 자, 그래서 마이클 블룸버그의 정책을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클 블룸버그 홈페이지를 또 찾아보려고 했는데, 약간 조금 마이클 블룸버그닷컴일 줄 알았는데 마이크 블룸버그닷컴이라고 약간 조금 친숙한 느낌 주려고 했나 봐요. 너무 부자고 하니까 마이키라고 하죠. 왜 차라리 마이키 블룸버그닷컴에서 마이크 블룸버그닷컴 가면은 이제 이 블룸버그의 그 모토가 리빌드 아메리카.
조금 거부감 드는 게 아메리카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이거 보면은 기분이 안 좋지 않을까? 남미도 그렇고 뭐 캐나다도 그렇고. 아, 근데 미국이 예. 생각보다 이렇게 옛날 도시들 이런 데 가보면은 예. 진짜 무서워요, 막. 아 진짜요? 어떤데요? 예. 예. 망가진 공장 부지 이런 거 막 창문 깨진 그대로 있고. 그 브로큰 윈도우 지난번에 그래서 얘기했지만 여기는 원래 이런가? 알고 보면은 한 100년 전에는 굉장히 막 산업적으로 굉장히 잘했던 곳이고 이래서 좀 리빌드가 필요한 면이 있어요.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다릅니다, 역시. 부자의 홈페이지는 달라요. 우선은 그렇게 이제 대선 후보들이 대선 자금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마이크 블룸버그 홈페이지는 후원하는 게 없어요. 단지 그냥 개인 정보만 받아요. 그 뭐지? 봉사자 뽑으려고. 근데 후원 받아서 이상한 것 같아. 돈 되게 많은데 자기 후원 받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닌가? 그래서 아예 네. 그 대선 후보 홈페이지 다른 데랑 다르게 후원을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자기들 굿즈 파는 건 있더라고. 약간 네. 이제 아이돌 오늘 굿즈처럼. 안 그래도 모 캠페이너가 이 굿즈 사고 싶다고 아침에 마이클 얘기하시더라고요. 블룸버그? 네. 되게 재밌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먹을잔도 팔고. 아동 옷도 있네요. 유아복도 팔아요. 네. 유아복도 팔고 막 뭐 이제 티셔츠도 팔고 이러는데 멘트가 재밌는 게 먹을잔에 뭐라고 썼냐면 Democracy is not a witch hunt. 민주주의는 마녀 사냥이 아니다. 그러네요. 이게 뭐, 화가 났는데. 뭔 새롭다. 얘기를 했냐 이게 왜냐면 이게 그건 것 같아. 이제 자기 마이클 블룸버그가 샌더스랑 이제 워런도 깔 게 없으니까 그것만 까고는 지금 왜 부자다. 부자한테 하면 안 된다. 그거를 약간 이제 돌려가지고 야 부자면 다 안 되냐?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아까 왜 마녀 사냥 하냐 이런 식인 것 같고. 세련되게 한 거, 세련되게. 거기 또 이제 재밌는 게 유니언 메이드 앤 메이드 인 USA. 또 미국에서 만들었고 또 이게 뭐 노동조합이 만들었다. 뭐 이런 또 거를 또 넣었더라고요. 아, 트럼프가 그 빨간 모자 팔았었어요. 네. 그 맞아요. 뭐죠? 뭐 그레이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뭐. 네. 근데 그게 메이드 인 차이나였어요. 그리고 그 미국에 가면은 그렇게 그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 웃긴 양반이잖아요. 그 사람 굿즈가 되게 많대요. 희화한 거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마이클 블룸버그에서 그 사실 기후변화 공약 보러 갔다가 나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네. 제일 지금 메인으로 밀고 있는 뉴스가 마터널 모털리티 레이트.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직도 그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시는 어머니들이 많나 봐요. 특히 이게 유색 인종이나 농촌 이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걸 진짜 비약적으로 떨어뜨렸거든요. 아주 옛날에. 네. 정말 이게 미국 얘기 맞나?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개발도상국에서나 있는 모자 사망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크라이시스라는 거예요, 미국은. 아, 제가 미국에 10년을 있었잖아요. 네, 네. 학교만 주로 다녔지만 생활상을 보면 정말 못 사는 사람도 많고 정말 못 사는 지역 점점점 이제 그 슬럼이란 말이 나온 게 이제 미국 쪽에 못 사는 쪽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진짜 심각해요. 보면은 그 제가 영국 대사관도 일하면서 영국도 이제 가보면 런던은 화려하고 막 너무 좋은데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외곽 지역은 진짜 우리나라의 무슨 농촌 소도시보다도 못한 데 되게 많아요. 아니 우리나라 농촌 소도시에 모성 사망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다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농촌은 왜 그러냐면 안 살잖아 젊은 사람이. 아니, 나가버렸잖아. 아니 그래도 이제 여기 아주 좀 이제 그래도 새롭게 이제 결혼하시고 이제 귀농하시는 분도 많고 이제 다문화 가정도 많이 있고 한데 이런 보험 같은 게 잘 돼 있죠. 이건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나 이런 의료 시스템이 엉망 이거 비싸요 되게. 엄청 비싸요. 뭐 기후변화 이거 정책 봐야 되는데 이거 와, 나 너무 충격 먹은 거예요. 하여튼 미국은 되게 충격적인 나라에 가보면 정말 생각보다 문제 엄청나게 못 사는데 너무 많고 되게 심각해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충격적인 내용을 뒤로 하고 더 충격적인 기후변화 공약 뭐가 있었는지 자 이제 김재 선생님이 평가를 하시기 전에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2028년에는 미국 내 발전량의 80%가 이제 깨끗한 에너지에서 나오고 구 가능한 빨리 100%로 이제 한다. 그리고 새로운 가스 발전소 건설을 멈춘다. 이게 뭐 셰일가스 이로 이제 또 에너지 싸게 만드는 거 이제 그만하게 하나 봐요. 아 그래 그 셰일가스 채취할 때 그 누출되는 게 있어가지고 네. 아이러니하게도 그 발전소에선 덜 나오는데 이미 그 채취할 때 막 왕창 나와가지고 더 안 좋다라는 것이 거의 학계의 거의 이제 지금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백만장자 친구 마이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50개 이상의 이 새로운 가스 발전소와 이 관련 파이프라인에서 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데 요거 이제 멈추게 한다. 그다음에 203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소를
이제 깨끗한 재생 가능 에너지로 교체한다. 그리고 연방 정부에서 이제 화석 연료를 캘 수 있게 무슨 그 연방 정부 땅을 빌려주나 봐요. 그런 계약에 모라토리엄을 확립한다. 그러니까 모라토리엄 그냥 못하게 이제 없었던 걸로 해버린다. 네. 해버린다는 거고. 환경 평가에서 뭐 해주고 이러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못하게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수백만의 이 재생 가능 에너지 관련 일자리를 만드는데 뭐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연구 개발에 투자를 안 하면 안 만들어진다. 그래서 연구 개발에 이제 연간 250억 달러에 투자되는 걸 4배 정도 늘리겠다. 어마어마하게 뭐 많이 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석탄 관련 이런 오염되는 거 있잖아요. 그 트럼프가 진짜 바보 같은 짓 계속 하는데 탄광이랑 뭐 석탄 뭐 이런 석탄재로서 이제 오염되는 거를 규제하는 그런 EPA 그 환경청 네. 규제를 다 없앴는데 그러다 원상복구하겠다. 뭐 그런 얘기하고 크게 공약이 2가지인데 첫 번째가 Plan for 100% 클린 파워고 두 번째 게 이제 바로 미국의 전 세계적인 기후 리더십 International Climate Priorities. 여기서는 또 뭘 하겠냐고 했냐면 즉시 파리 협정에 다시 가입하고 과학이 말하는 그 목표물을 충족시키겠다. 네. 그리고 20대 배출국이 있나 봐요. 탄소 배출을 진짜 많이 하는 20대 우리나라 국가들이랑 포함되죠. 회담을 열어가지고 이제 하고 그다음에 지난 우리 COP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로 입는 피해를 보상해준다고 파리 협정에서 말만 해놓고 네. 막상 그 준 돈 없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의 개도국에 연간 1천억 달러를 기부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초과 달성하도록 이제 하고 미국이 또 이제 또 기여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고 뭐 유해한 뭐 냉매나 뭐 메탄 뭐 블랙탄소 이런 거를 배출하지 않도록 이런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G20과 금융안정위원회 같은 거를 뭐 해가지고 다 국가개발은행 협력해서 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떤 자금이죠? 그렇죠. 이제 뭐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약간 조금 미션 임파서블 넥스트 에피소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떡밥이 아닌가 싶은데 백악관에 기후 안보국을 설치한다. 그럼 이제 막 이제 뭐 탐 크루즈가 막 이제 기후 안보국 요거를 위해서 막 뛰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 산불 난 지역은 군대 당연히 투입돼 있고 네. 사람들 지금 막 대피를 뭐 바닷가에 시켜놓고 대낮인데 빨개 얼게 거기 애들 마스크 쓰고서 대피하고 있는데 이거는 재난 전쟁 수준 재난인 거지 뭐 이렇게 뭐 조금 뭐 이렇게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아마 영화에 등장할 것 같아요. 오피스 오브 클라이밋 시큐리티 OCS. 나 OCS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보, 국방, 개발, 외교 이런 관련 전략을 여기서 다 조율하고 민간인과 군인이 참여한다. 왜냐면 이게 뭐 안보 문제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런 기후변화랑 이런 취약한 계층을 도울 수 있는 또 그런 큰 위원회를 또 만들겠다. 네. 이게 이제 그 슈퍼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의 공약입니다. 자, 김 선생님 몇 점 드리고 싶나요? 90점. 아, 역시. 진짜. 90점 하고 이제 김재 선생님도 이제 그쪽 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뭐, 가기는 글렀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제 제가 왜 점수를 높게 주냐면, 이 사람은 네. 이걸 계속 해오던 사람이에요. 이미 그 민간인 상태에서도 자기 막 재산을 이제 시에라 클럽 같은 NGO에 막 기부해가지고, 네. 변호사를 투입해가지고 석탄발전소를 이렇게 다 이렇게 셧다운, 폐지시키는 걸 계속 해왔고, 그리고 100% 재생에너지가, 그거는 가능은 한데, 80%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기술적으로 아까 뭐 배터리가 막 엄청 필요하다든지 이런 게 필요해져요. 네. 그래서 지금 딱 계획이 80%까지는 최대한 빨리 높이고 네. 거기서부터는 이제 뭐 또 최대한 다시 가겠다라는 그 딱 목표를 정해놓은 게 기술적인 이해도 굉장히 잘 된 상태에서 나온 계획이다 싶고 네. 그리고 이제 호주가 정말 이게 불이 뭐 한 지금 3, 4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도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완전 재난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 상황은 사실은 그런 군대나 이런 데서 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필요한 게 많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 사람이 되면은 참 좋겠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제가 뭐 유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쪽 동네는 네, 이런 요즘 소식 보면서 네, 주변에 이제 소방 공무원이랑 경찰 공무원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보면은 와, 좀 일이 많이 늘어날 텐데 진짜 고민을 해보지 않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렇지 않을까? 소방 공무원 더 힘들어지고 경찰 공무원도 힘들을 거 아니야. 아,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자, 사실 어제도 고성에서 불 잠깐 났었어요. 그만 껐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은 펼쳐지지만, 동시에 사실은 계속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고용이나 이런 거에서는 안정적인 면이 또 있어요. 그럴 수 이런 일 있겠네. 필요하거든요. 네, 예. 소방 공무원 더 많이 뽑고 그럴 수 있 전 세계적으로. 네. 지금 위험한 산업은 사실은 아까 우리가 고기 얘기했지만 육류 섭취를 한 90% 줄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고깃집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기만 이렇게 잘 굽고 내가 고기 숙성 정말 잘하고 이런 기술은 앞으로는 사실은 그런 식당은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식인 거예요. 이게. 아, 진짜로. 맞아. 예, 예. 그래서 이게 아까 밀레니얼 투자자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앞으로는 이런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에 맞는 회사도 뭐 택시도 전기 택시 회사, 대중교통도 전기 버스 회사, 전기 버스 충전기 회사 뭐 이렇게가 훨씬 더 안정적이지. 지금은 어렵지만 예, 앞으로는 이 업종은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괜찮지만, 그러니까 음식은 팔 수 있어요. 근데 카드 긁었는데 안 긁히는 음식. 그리고 신용카드 요즘 항공사 마일리지 쌓아주잖아. 나도 그 항공사 마일리지 뭣도 모르고 열심히 쌓았는데 항공사 마일리지 쌓아서 또 탄소 배출할 바에는 돈도 줄이고 탄소 배출도 줄이고 그거 좋지. 그러니까 이미 영국에서는 역 마일리지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 마일리지가 쌓일수록 요금이 올라가는. 네, 그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보시면은 사실은 앞으로 소방관이나 이런 분들은 네. 더 할 일도 늘어나고, 근데 위험한 게 좀 문제죠. 예. 근데 관련 장비도 앞으로 더 필요할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예. 네, 오늘 셋이 합쳐서 나이가 100살이 넘는 분들을 모시고 작년도 네. 그랬잖아. 네. 그런 지 오래됐잖아. 아니었던 것처럼. 아닌가? 토종 비결과 타로 카드보다 훨씬 더 정확한 그런 예측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새로운 기술을 좀 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2020년 각오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팟캐스트에 임하는. 저희가 처음에 인사를 드릴 때 너무 우울했던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신나졌어요. 근데 저희 구독자가 급감 추세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하고 좀 우울해졌어, 그죠? 네, 다시. 그래가지고 네, 네. 신년에는 이벤트로 들어왔던 분들이 이제 또 나가고 있으니까. 네, 다변화를 좀 추구를 하면서 네, 네. 조금 더 힘나는 팟캐스트. 좀 더 막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정돈된, 네.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걸 좀 강화해서. 막장 네. 가자고 했는데 좀 정돈된 얘기하고. 아예, 그럼 손발이 이렇게 안 맞아서야. 갈 때까지 간 방송 말로. 따로 네. 하던가. 팟캐스트, 이거 2020년에 팟캐스트 뭐 하나 또 생기나요? 따로 한다? 뭔가? 아니, 그러니까 네. 컨셉을 우리 잘 한번 잘 네. 정리 다시 해봅시다, 네.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이렇게 이제 갓 생겨난 방송을 이렇게 많이 아껴주시는 청취자분들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또 다음에 또 알찬 방송 준비해 볼수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